제가 보충 질의 때 그 세월호 당일 미용사 출입 시간이 15시 22분에서 16시 37분인데 혹시 47분으로 되어 있을까봐 다시 정정드립니다. 청와대에 출입한 미용사 출입 시간이 15시 22분에서 16시 37분입니다. 고영태 증인 묻겠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뭐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만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알게 된 건 2012년도에 말쯤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한 거듭 뭐 1년여 정도를 보지 않았어요. 크게 싸웠다 그랬는데 크게 싸운 시점이 언제였죠? 그게 한 10월, 9월 뭐 그 정도 된 것 작년 같습니다. 10월? 예, 아닙니다. 몇 년도? 2000 몇 년도죠? 많이 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운 싸운 거는 올 6월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아니 지금 크게 싸운 이후에 지금 네. 서로 말하자면 좀 갈라섰지 않습니까? 네. 돌아섰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자면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로 됐지 않습니까? 올해 4월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지시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직원들에게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끼어진 것이 금년 4월. 아니, 우호적인 관계가 껴진 거는 2014년 한 9월 10월 달 그때. 2014년 9월 10월 그때 네. 크게 싸웠다는 겁니까? 네, 그때 싸워서 우호적 관계는 아예 깨졌고요. 예. 그때 어떤 문제로 싸웠습니까? 그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동안 2013년부터 가방을 계속 일하고 뭐 VIP 옷도 하고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명절도 없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뭐 많은 이제 이익도 얻었잖아요. 어떤 이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팔고 옷을 전혀 팔아도 없었습니다. 이익은 없었고 네, 본인은 그러면 이익 없이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어쨌든 뭐 월급을 받아도 이익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 월급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방하고 옷을 근데 그런 관계가 했으면 깨어진 결정적인 그 사유가 한마디로 네. 말하면 뭐죠? 결정적인 건 저도 이제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막말을 한다든지 다른 뭐 종부리듯이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차은택 증인, 최순실을 만난 것이 언제라 그랬죠? 2004년 몇 월경? 2014년 한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경. 예. 근데 2014년 8월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보면 2005년 1월부터 모스코스 설립, 2015년 6월에 영재센터 설립, 또 2015년 10월에 플레이그라운드, 2016년 1월에는 블루케이. 이렇게 2015년 1월부터 4개의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차은택 씨가 관련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4개 회사는 모두 이제 최순실이 실제로 경영자죠. 네. 최순실이 차은택 증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권을 챙긴 겁니까? 아니면 차은택 증인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까? 최초 모스코스 설립을 할 때는 저는 광고대행사 설립을 이제 하고 싶었고 그거를 최순실 씨한테 얘기했더니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직접 구조까지 만들었고 오히려 저보고는 빠져 있으라고 할 정도까지 실제 회사를 운영을 본인의 어떤 팀들이 들어와서 관리 재무팀들까지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순실 씨가 2005년 들어와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 증인. 예.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최순실의 본인의 이런 그 이권 개입 국정농단도 있지만 그 딸 정유라에 대한 그
부정 입학, 부정 학적 취득 등 거기에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김종 증인께서 다 뒤를 봐주신 거 아닌가요?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입학, 이런 부정 학점 취득 이런 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뒤에서 뒤를 봐준 사람, 가까운 사람 전혀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세월호 7시간 이 문제,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모든 것에 이 책임이 있다. 그리고 74년 유경수 여사 사망 시에 문세강 수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태민과 최순실을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할 때에 최태민 씨가 그 당시에 큰영애하고 뭐 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대공수사국은 이 대간첩 수사를 하는 곳이고 그때 육국인가 하는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에서 최태민을 조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태민을 제가 접촉하거나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최태민의 그 딸 최순실 또 최순실의 가족 형제를 제가 만나보거나 접촉한 일이 없고 딸 유라도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하고 우리 네. 저 박근혜 대통령 같이 다니고 그런 사실 모르시는가요? 모릅니다. 네, 그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하십시오.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을 모른다 하니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장시호 증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택인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챙겨준 적 있죠?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제주도에서 함께 살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네. 김재열 증인, 아까 네. 장시호 동계센터에 삼성이 16억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삼성 측 글로벌 마케팅 팀이라고 했죠? 네, 글로벌 마케팅 오그니션이라 해서 GMO라고 통칭을 합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기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김기춘 증인, 네. 소위 세계일보 문건 유출 사건, 그 유출이 2014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세계일보가 1차 보도를 했고요. 11월에 2차 보도를 연여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조홍천 비서관이 1차 4월 보도 이후에 말 그대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소위 특감반을 우병우 민정비서관 산하로 옮깁니다. 맞죠? 예,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7월 11일 만만의 비선 조직을 기정사실화해서 특감반으로 하여금 진원지 파악, 사실 파악, 응징, 체감, 반성하도록 해야,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뭐 그런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왜 죽었겠습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안 나오고 버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당연히 안 나오고 버팁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마치 미담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해철 두 분 민정수석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비겁하게도 핫바지에 불과하고 왕따시키고 완전히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짬짬이 해서 모든 걸 다 검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던 거를 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는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 보고 나가 이렇게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박영선 의원님 원내대표하고 제가 대변을 할 때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술 먹었어요.
급성 가나 말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지, 그 비망록을 어머님이 보게끔 해놓고 어머님이 언론사에 갖다 준 겁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1차로 세계일보가 입수하고 2차로 다시 입수합니다. 1차 입수 이후에 보도합니다. 2차 입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지만 씨를 통해서 또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우리 비서실장께 보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1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이 문건들이 유출돼서 2차 보도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빨리 회수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문서 도난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이 경위서를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유출이 돼서 2차 보도가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출이 되고 다시 검찰의 수사가 되자 문고리 4인방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윤회는 이것으로 정치 생명이 권력자의 비선 권력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최순실이 등장했습니다. 이 특감반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우병우는 장모에 의해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병우의 장모와 여기 있는 차은택, 고영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김영하는 죽었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유출에만 조홍천, 박관천 기소했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이게 이 유출 사태의 전말입니다. 여기에 부역했던 검찰, 우병우 검찰 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순실이라는 비서는 제거됐을 겁니다. 박관철이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미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무도 여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뒤에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실세로 등장한 계기가 그 당시 경쟁자였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간이지만 이혼을 한 정윤회는 실세됐고 최순실은 권력 서열 1위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못하고 그때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 김영한 수석은 뭐 저로 인했다기보다는 몹쓸 병에 걸려서 자꾸 한 데 대해서 저는 몹쓸병을 누가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몹쓸병을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수석을 김영한이라는 이유가 국회에 대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국회에서는 예, 양당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철, 문재인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제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예, 박범계 의원님